본 영상은 대덕 리치아노 건물의 소유자와 입주자 모든 분들에게 현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만든 영상으로 특정인을 저격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증언과 증거 자료로 확인된 팩트만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본인은 10여 년간 대덕 리치아노 건물에 입주한 입주자입니다. 정확한 신분을 먼저 밝히는 게 순서지만 외압을 피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오랫동안 입주해 있다 보니 알고 지내는 분들이 많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지금은 부득이하게 정확한 신분을 밝히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관리단과 관리업체의 구분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에 입주한 사람들이 모이면 이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입주자들의 투표를 통해 입주민 대표자를 선출하고 몇몇 임원과 감사를 뽑으면 이게 관리단이 되는 겁니다. 선출된 관리단은 건물의 시설물 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 등을 통해 선정하고 위탁 하청을 주는데 이게 관리업체로 흔히들 관리사무소를 의미합니다. 보통 처음 선출된 관리단은 공동의 이익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합니다. 하지만 큰 건물일수록 수많은 공사계약과 업체 선정 등 집행하는 예산이 많아지고 심지어 관리업체 수십 명의 모든 직원들의 생사 여탈권까지 쥐는 엄청난 권력이 생기다 보니 처음 취지와 다르게 신문, 방송에서 이슈가 되는 것처럼 유착과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 대덕 리치아노 관리단, 비리의 역사. 그동안 대덕 리치아노 관리단은 현재까지 총 3대 관리단이 있었습니다. 처음 1대 관리단은 시행사와 연관된 사람들을 심어 수년간 우리의 관리비 수십억을 빼먹었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어렵게 몰아냈지만 2대 관리단도 아니나 다를까 회장을 중심으로 또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 3대 관리단이 등장하는데 현 3대 관리단은 2대 관리단 회장을 사퇴시키고 나머지 임원들이 그대로 회장과 총무, 임원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대 관리단은 수많은 비리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난 게 명백한 사실이지만 회장을 제외하면 기존 총무가 3대 회장이 되고 임원이 총무를 하고 있다는 게 보통의 상식으론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합리적 의구심이 들어 확인을 위해 그 당시 돈을 관리했던 총무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2대 회장이 우리의 관리비를 빼먹는 동안 총무는 뭘 한 겁니까? 몰랐습니다. 그럼 임원들도 몰랐습니까? 네, 몰랐습니다. 그럼 감사들도 몰랐습니까? 네, 저희도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계약이나 업체 선정할 때 회의록에 본인들 결제 서명란이 있었을 텐데 왜 모릅니까? 우리 결제 서명란이 없어 우린 몰랐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회의록이나 관련된 서류를 보여달라는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내부 정보라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고 자료가 폐기되어서. 그때 당시 총무도 몰랐다. 임원들도 몰랐다. 감사도 몰랐다? 네, 100번 양보해서 모를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당시 본인들 모두 직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고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입주자들이 회의 기록,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하는데 왜 정확한 답변도 없고 심지어 문제 제기한 입주자에게 형사 고소까지 했는지 본인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관리비 내는 입주자라면 누구나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의문. 건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은 위탁관리업체 선정입니다. 워낙 큰 비용이 집행되다 보니 관리단과 업체 간의 금품, 향응 등 유착이 난무하고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관리업체 선정에서 발생합니다. 현 3대 관리단이 출범 후 표면적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업체를 변경한 일입니다. 기존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던 전 관리업체 계약을 파기하고 건영주택이라는 신생업체와 2년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한 해 관리비만 수십억을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관리업체 선정 계약을 입주자들과 협의도 없이 그것도 관리단 단독으로 공개 입찰도 아닌 더 잘할 것 같다는 본인 판단만으로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무리한 계약 파기로 인해 전 관리업체는 관리단에 압류와 여러 소송까지 걸었는데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새로운 업체 계약을 서둘러서 했어야 했는지 더더욱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정확한 팩트체크를 위해 전 관리업체 대표와 통화해 보겠습니다. 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까? 3대 관리단으로 바뀌자마자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억울한 건 알겠는데 분하다고 꼭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었습니까? 대화로 해결할 순 없었습니까? 당연히 처음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단은 막무가내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앞뒤 정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 관리단 회장과 총무가 소송 비용 8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소송 비용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현 관리단에서 이대 회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변호사비를 본인한테 전가시켰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 보복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받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금전 요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까? 이대 회장과 처음 3년 계약 조건으로 3천만 원 리베이트 요구했고 3대 관리단으로 바뀌고 지금까지 요구한 돈만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관리단도 이런저런 금전 요구가 있었고 더 이상은 안 될 듯하여 거절한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이 합심해서 이대 회장까지 몰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리베이트 안 준다고 계약 해지라니. 그러니까 분하다는 겁니다. 리베이트로 5천만 원 넘게 가져가 놓고 이제 와서 나가라는데 오죽하면 소송까지 하겠습니까? 리베이트 제공한 건 본인도 잘못했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이게 보편화된 관례입니다. 관리단에서 먼저 달라고 하는데 을 입장에서 어찌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소송까지 가는 건 너무 간 거 아닙니까?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대화를 시도해보기 위해 지난 임시총회에 참석했지만 대화가 의미가 없다는 걸 회의 참석 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해하기 힘든 명분들을 내세워 본인과 대화를 거부했고 바로 새로운 업체 선정을 입찰하기로 안건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속임수며 거짓말입니다. 그때 당시 참석했던 총회 참석자도 현재 계약돼 있는 건영주택 대표가 있었습니다. 예비업체 선정도 전에 업체 대표가 참석해 있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입주민 협의도 없이 입찰은 하지도 않고 사전에 업체를 미리 선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할 수밖에요. 말로만 듣던 관리단 뒷돈 이야기를 리베이트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직접 듣고 나니 사실 좀 놀랐고 이후 전 현 관리인의 비리들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한쪽의 주장이니 이건 다음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관리업체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현 관리인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전 관리업체에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입주민 총회 의결사항에나 해당되는 관리업체 선정같이 중차대한 일을 입주자의 동의도 없이 공개 입찰도 아닌 본인 독단적으로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수의계약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관리비 중 가장 많은 비용 지출이 관리업체 용역비입니다. 그만큼 관리업체 선정에 따라 우리가 납부하는 관리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그동안 이런 업체 선정과 운영 방식이었다면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관리비가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 거였는데요. 그리고 관리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는 결국엔 우리에게 청구되는 관리비에 녹아 있었던 거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현 관리업체가 얼마나 대단한 업체이기에 관리단은 압류에 소송까지 걸려서라도 이런 업체를 선정했는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내망이라도 있는 건지. 셋,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의문들. 입주자의 한 사람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대충 파악만 해도 이해 안 되는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중 큰 문제들만 일부 나열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관리업체가 문제가 있다면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안건을 입주자와 상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관리단 독단적으로 수의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한 관리업체 건영주택이란 업체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의문투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덕 리치아노 같은 대형 집합 건물을 관리하려면 관리회사의 관리 실적, 신용평가, 운영계획서, 주택관리업, 경비업 등록증, 자본금, 입찰평가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재산과 안전이 직결되는 관리업체 선정을 관리단은 과연 신생업체나 다름없는 건영주택이란 회사와 계약할 때 얼마나 알아보고 계약한 건지 아님 다른 내막이라도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전 관리업체 현대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관리단의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들어서 그런데 무리하게 새로 계약한 관리업체에서는 과연 받은 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관리업체에서 받은 돈을 모두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대 관리단으로 바뀌고 관리비 통장 압류며 내용 증명 발송 및 정식 소송 등 크고 작은 송사만 약 1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뿐 아니라 일반 입주자들과도 내용 증명 남발과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소송까지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입주자가 의문이 있다면 답변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이해시키고 설득도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비며 소송비는 전액 우리의 관리비에서 지출하고 있다는 건데 왜 우리의 관리비가 본인들의 무능함과 미숙한 운영으로 계속해서 지출되어야 하는 겁니까? 큰 건물에는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 외에도 주차요금 수익, 광고비, 재활용 수고 수익, 협찬비 등 다양한 기타 수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세한 자료를 요청해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수익과 지출 내역을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입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개 요청했지만 현 관리인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숨길 게 많은 건지 계속 이런 식의 행동들이 입주자들에게 신뢰는커녕 의심만 쌓이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크고 작은 문제가 수십 가지가 되지만 다음 영상에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급 정상화 위원회 발족. 반성합니다. 10년을 대덕 리치아노 입주자로 있으면서 관리비만 냈지 관리비에 단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고 귀찮았습니다. 나 하나쯤 관심 있다고 바뀌는 게 있겠어라고 속으로 변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의 무관심에 부지런한 범죄자들은 우리의 재산 수십억을 해먹었고 법의 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1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도 반성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생겼고 그 범죄자들은 지금도 당당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작은 일환으로 얼마 전 현 문제점을 인식한 몇몇 입주자분들과 대덕 리치아노 긴급 정상화 위원회를 발족하여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바꿔가려고 합니다. 현 대덕 리치아노 관리단의 문제점들과 독단적인 운영을 바로잡고 대덕 리치아노 관리사무소 운영 정상화를 목표로 합니다. 대덕 리치아노 관리비를 납부하는 입주자 모두의 공정하고 공평함을 위해 오피스텔 부분 대표 1인과 상가 부분 대표 1인을 선출해 공동대표로 선출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운영하려 합니다. 먼저 첫째, 입주민 총회를 통해 관리단의 현 문제 제기 및 명확한 해명 요구를 할 것입니다. 둘째, 명확한 해명이 없을 시 현 관리단 해임을 요구할 것이며 셋째, 입주자들이 요구하는 요건에 충족되는 신규 관리단 선임을 할 것입니다. 첫째, 계약 체결 방식은 수의 계약이 아닌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둘째, 관리단은 모든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다. 셋째, 입주자 모두가 안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입주자 간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개설 운영. 넷째, 입주자가 요청 시 관리비 및 기타 수익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 다섯,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그동안 우리는 귀찮고 관심도 없어서 때론 안면이 있는 이웃이라서 관리단이라고 찾아오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위임 동의서에 서명을 했을 겁니다. 네, 저도 관심 없고 먹고 살기 바빠서 찾아오면 묻지도 않고 위임 동의서에 서명해줬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우리의 무관심으로 범죄자들이 생겼고 우리의 귀찮음으로 그들은 사리사욕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두가 문제를 확인했고 확인된 문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바로잡으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입주민은 앞으로 여러분의 한 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입주민께서는 각 세대 우편함에 긴급 정상화 의원회에서 보내드린 우편물을 꼭 확인 후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